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한 앞으로의 72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보더라고요. 어떻게 될까요? 좀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이란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어제 이란이 생각보다 빨리 반격을 시작해서 예.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요. 그리고 자신의 바다 건너편에 이제 걸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그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어제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더 확전이 될 것인가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관건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뭐 3일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든가 보안군 이런 정보 시설 같은 것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제압하느냐 대규모 공격을 통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.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제압하느냐, 효과적으로 제압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란의 반응이 어느까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쓰게 되면 또 확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확전을 거듭할 수도 있고 지금 이란이 대충 2,0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. 근데 이것을 이제 가장 위협스럽게 느꼈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적으로 먼저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. 오히려 지금 국가 대 전쟁으로 갈 경우에는 이란이 상당히 불리하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란이 유지했던 친이란 대리 조직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. 아니면 소위 말해서 뭐 어떤 테러 조직과 연계해서 어떠한 뭐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전의 범위를 이제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, 하여튼 이란은 최대한 자기 혼자 이렇게 이란만 당하고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서 아마 이제 중동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최종적으로는 그것까지도 목표에 두고 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. 예. 뭐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국방비가 상당히 들 테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감안하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국방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경우에 물론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장점도 존재하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뭐 미국도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어떤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산유국이고 또 어떤 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을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라든가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받고요. 그리고 어떤 그런 국방에 관련 어떤 소비라든가 국방재라든가 산업 관련해서 워낙 탄탄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어떤 타 나라에 비해서는 좀 경쟁의 타격이 좀 덜하죠. 예. 앞서 그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세력들이 또 가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전해주셨는데 이른바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하죠.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세력들이 또 이란과 함께 공격에 좀 확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확전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향 아닙니까? 그렇죠. 자신들이 명령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. 이 사람들이 만약 이란을 공격을 받으면 이쪽이 이제 나서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. 근데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군사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약화된 상황이고요. 하마스가 있죠. 가자지구 하마스는 좀 휴전 안에서 좀 무장 해제 압박을 받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동원할 수 있다면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, 시아파 민병대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다음에 후티 반군이라고 예멘의 홍해 쪽을 이제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이제 얼마만큼 하느냐, 얼마만큼 큰 위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력까지도 아마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군사작전 할 때 이 세력까지도 아마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작전을 했을 거라 보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란의 예측대로 이렇게 확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짧으면은 뭐 일주일 내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뭐 수주간에 걸쳐서 작전을 한다고 했으니까요. 어느 정도 전쟁 양상이 이제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미 국방부가 이번 작전명을 이제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 작년에도 한번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화력도 크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? 작년은 오히려 이제 미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요. 그래서 만지 이제 벙커버스트를 여기서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이제 B2 폭격기들이 공격을 해줘서 그 핵시설만 타격을 해줬다면 이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. 대규모 전쟁입니다. 이를테면 핵시설과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혁명수비대 거점, 뭐 정보부 총체적으로 이란에서 무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부의 근간들, 뭐 기간 세력들, 기간 그 건물들을 완전히 이번에 지금 폭격하는 양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예 정말로 저번에는 핵시설만 약간 뭐 무능화시키거나 뭐 연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란 체제 자체를 한번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붕괴시키자. 여기까지도 지금 미국이 지금 작전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는 선에서 뭐 공군과 해군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을 그렇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 자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뭡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건 이란 체제 자체가 혁명 이후부터 계속 미국을 위협해 왔던 존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걸었던 것이 이제 핵 문제였고,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또 대리 조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. 그게 이제 국회에서 저번에 연설했었을 때,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이제 경고성 차원인데 이번에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죠. 그래서 핵, 그다음에 탄도미사일, 그다음에 대리 조직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시위대를 언급하면서 레짐 체인지, 결국에는 이 체제, 정권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겠다. 여기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우선 이 목표는 우선 레짐 체인지까지 가면서 이란 중동의 질서를 한번 이제 바꿔보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예.